근데 천마총이 대박이 나빴잖아요. 이런 말을 하면. 이거 이제 김정일 박사는 이걸로 됐다. 아니에요. 대통령 욕심이 거기 있던 게 아니에요. 천마총이 그 정도면은 앞에는 더 큰 거면 해봐야지. 오히려 명령이 강하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황남대총 발굴로 옮겨진 겁니다. 이 황남대총 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마스터피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단벌레 장식, 그 날개 장식으로 만든 이 엄청난 유물을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출토하셨어요. 그때가 75년 8월 중순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. 이게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고 지금도 그게 이제 보존 처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그 교수님께서 그때 그 뭐 엄청난 그 초긴장 상태였을 것 같아요. 황남대총 북분, 남분보다 북분을 먼저 발굴했는데 거기서 비단벌레 껍질들이 그 날개들이 나온 얘가 상당히 나왔어요. 마하고 한 벌 전체가 비단벌레. 그러니까 기본태는 나무 아니면 쇠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장의 앞턱-뒤턱은 기본태는 나무고 나무 위에다가 이제 비단벌레 날개를 쭉 붙이고 그 위에다가 투조 금동판, 용무늬를 이렇게 투조해서 내부가 보이게 하는 금동판을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. 화려하겠네요. 그 표현을 뭐라고 할까? 영롱하다밖에 표현을 못해.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보존 과학 기술이나 발굴 기술이 아주 열악한 시절 아닙니까? 보존 과학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황남대총 북분에서 보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보존 처리까지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. 다 그렇게 부서져서 가루가 가듯이 나오니까.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영롱한 색깔인데 습기가 이제 말라서 건조되는 색깔이 바로 없어질 뿐 이런 상태라서 황남대총 북분에서 거기 마르면 변해버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수습하려고 들쳐내다가 다시 덮은 거예요. 덮고서 이제 김은선 박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나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. 그러니까 그 양반의 지시는 내가 통보할 때까지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탈지면 그 당시 이제 소음에 물적셔 가지고 그대로 덮어둬라. 당신 실험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. 이렇게 돼서 그게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계속 이제 물 가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우리 일이었어요. 참 그것도 쉽지 그러다가 않았겠네요. 네. 얼마인가 지나서 김효선 박사가 뭔가 뭔 액체를 가지고 왔더라고요. 통에다가 화학약품. 저 화학약품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리세린이었어요. 글리세린.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자니까 이게 하다가 금방 그걸 알아갖고 응급처리인데 이게 그리세린 통 갖고 와서 나무를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플라스틱 판도 그 통도 못 짜고 나무로 짜갖고 비닐 깔고서 이제 그걸 붓고 그 그리세린을 붓고 그 속에 담가놨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 상태로 보존하고 있어요. 아 그때 지금 40몇 년 지났는데도요. 아직도 그거를 그 건조해내는 방법을 몰라요. 지금도 그리세린 속에 좀 그 액체 속에 담가놓고. 황남대총하고 천마총 이제 발굴 73년도 발굴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들도 지금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. 당시에 70년대 초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신라 유적 여기에 이렇게 꽂혀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하여튼 유난히 박정희 대통령이 유난히 유적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애정도 있으셨죠? 애정이 많았죠. 그리고 발굴장을 당신이 기회마다 찾았어요. 내가 경주 있을 때도 내가 저 대통령을 모신 게 2번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화재 기자일 때 뭐 그런 기사도 썼는데 이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발굴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부녀지간이에요, 공교롭게.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.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유경수 의사 돌아가시고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실 때죠. 네. 그때 황남대총 남분 발굴장에 아버지하고 같이 온 적이 있어요. 보셨을 때 처음 그 인상 그 좀 그게 어떤지 참 궁금해요. 예. 처음 인상은 잘 모르겠어요. 그때 천마총이 이제 73년인데 그때 유물층이 막 도달했을 때 오셨는데 그때 내가 이제 26살 대학 막 졸업하고 이제 가서 새밖에 쫄병 때니까
그냥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섰다가 그냥 이러니까 거의 군대식 도열이었나 보네요. 그냥 무섭고 막 겁나고 뭐 이런 거 있지. 마지막에 핀 게 79년 1월 날짜 단일이에요. 1월 4일 날이었어요. 근데 그때는 78년 말에 이제 대통령이 경주 온다고 소문이 나서 그 위에 이제 상관 어른들이 다 와 계시다가 12월 31일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다 철수했죠. 철수고 내가 현장 책임자니까 그때 남아있는 현장에 내가 제일 높은 사람. 혹시 모른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1월 4일 날 그러니까 1월 3일까지 연휴잖아요. 연휴 딱 끝나니까 오시는 거야. 솔직히 내가 안 내렸잖아요. 사실은 또 그 전날 대통령 기다리다 안 오니까 에이 이렇게 이제 회식하자 해서 뭐또 마시고 이 아침에 한 10시쯤에 딱 들어오시네. 그러니까 사전에 고지를 못 받으셨다는. 고지 못 봤어요. 그 비공식 행정했어요. 엄청 당연 내가 안 당혹하셨겠네요. 내잖아요. 근데 네. 나는 막 정말 당황하고 이제 여기 입에 냄새 나니까 이 얼굴 못 보잖아요. 이거 하셨는데 하나만 이렇게 했는데 몇 병 드셨어요? 아이 뭐 다섯 걸 마시지. 딱 이제 차에서 딱 내려서 이제 악수한 다음에 나 좀 안내해 주겠나? 유물도 좀 나왔지. 유물은 어디서 볼 수 있나? 근데 유물은 이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장부터 안내를 해주고 나니까 차가 막혀서 저기 다시 돌아가야 되더라고. 그렇죠. 원래 대통령 경호상 그게 없는 일이래요. 아 갑작스러운. 뒤로 돌아가는 법이 없답니다. 앞으로만 던져나는 거래요. 근데 대통령이 가니까 어떻게 자기가 걸어서 그냥 가니까. 뚜벅뚜벅. 그 가니까. 그 이제 유물 다 돌아보시고 국지중고 다 이렇게 시골 영감처럼 묻고 그랬어요. 여담인데 제가 알고 있기는 보통 그 VIP가 한번 뜨면 꼭 금일봉을 주고 간다는 받았어요. 얼마 혹시 공개가 현장에 와서 주시는 거. 그건 내가 경험하기로는 73년도에도 100만 원이었고 75년도에도 그때 큰 돈이죠. 은행원 봉급이 한 4만 원 정도. 4만 원이요? 월급이? 월급이 오이고. 그거에 지금 뭐 몇 배입니까? 25배인가요? 빼면은 뭐 대략 한 3, 4억 되겠네요. 100만 원을 가지고 물론 발굴당이 다 간 게 아니고 대통령이 경제 한번 온다고 하면 수고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발굴단에다 주셨지만 그 발굴단에 다 먹었다가 미움 받아가지고 시내 돌아다니도 못해. 그러니까 시청에도 좀 떼줘야 되고 경찰서도 좀 떼줘야 되고. 저는 참 그게 신기했던 게 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에 집착했는가.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교사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사람들을 국민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선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장이 필요하다. 아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해요. 이 황남대총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유독 이 사이즈에 집착했던 것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이 있었겠죠. 아마 이왕 할 바에는 큰 거 해보자 그런 생각이었어요. 한번 할 거, 큰 거 한번 해보자. 왜냐면 이제 왜냐면 그 사실 우리나라 그 유적보다 외국에 나가면 더 크잖아요. 경복궁하고 자금성을 어떻게 비교하고 아유, 그렇죠. 지금 피라미드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? 경주에 작은 구멍 하나 파가지고 뭐 생색이 나나 이왕이면 뭐 큰 돈 파보자 이런 생각이었어요. 이왕이면 카는 거, 예, 큰 거 파자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마총이나 황남대총, 특히 황남대총의 발굴 계획이 학문적 필요에 의해서 계획된 게 아니고 국토개발이라고 하는 목적. 이왕이면 크게 해서 빛내자. 뭐 박 대통령이 고고하게 발전까지 생각하셨겠어요? 그렇죠.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겠죠. 보여야죠. 네, 그렇죠. 근데 대통령은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. 그 양반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처음에 그 대구사범을 나와서 교사를 하셨잖아요.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경주가 뭐 그때만 해도 참 황폐해가지고 뭐 볼품 없이 돼 있던 거 아니겠어요? 일제 때 교사로서 경주 갔던 그 머릿속에 박혀있던 기억, 플러스 경제개발 욕구, 또 권력 그런 그 실현 가능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져서 이제 그런.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과연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오는 심리가 무엇이냐. 자기도 얼마 전까지 자기 땅이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땅을 자기의 일제 강점기를 회고하면서 노는 이제 그런 것에 이게 하나의 동원되었었다라고 하는 왜 그렇게 경주 집착했는가가 단순한 그러한 그 역사 교사로서 내지는 교사로서의 생각 이전에 국가 이데올로기와 그 생각했었던 뭔가 일본과의 관계도 있지 않았나. 강 교수가 조금 왼쪽으로 가고 계신데 저 원래 그렇습니다. 저희 뭐 레프트 라이트 다 같이 하는.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시절을 평가할 때 양면성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이 양반이 그게 꼭 좋은 길이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으로서는 유적지를 많이 발굴하고 또
그 조상들 가운데 선현들을 또 빛내고 뭐 경주뿐만 아니라 예컨대 뭐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을 빛낸다든지 등등의 일들이 그때 벌어진 거고 천마총 현장 발굴장에 왔지 황남대촌 현장에 왔지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그 발굴 문화재에 대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은 그 부분은 뭐 인정해야죠 우리가. 이게 지금 뭐 두 분께서 이제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 역사의 산물이에요. 이 황남대총 발굴 자체가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그 남북 체제 경쟁 상황에서 어떤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그 정신 그거를 조금 그 붐업시키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본인의 어떤 경주에 대한 어떤 기억과 애정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역사적 산물로서의 황남대총 발굴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그 최배용 교수님 어려운 이런 발걸음 저 멀리서 의왕 발굴 현장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고 또 교수님 또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기회에 모시겠다는 건 농담이지? 아니 왜요 선생님? 갈 길은 아닌데.